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신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담하고 있는 심리상담 또 심리상담 강사 임국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것은요, 건강한 대화법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대화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대화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게 대화지 뭐 딱히 그런 기술들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다양한 상담을 하고 또 강의를 하다 보면 의외로 또 가족끼리 소통이 안 되고 또 가장 친한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려주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대화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소통에도 기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시고 삶에서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있는 그림은 의사 그림과 또 잘생기진 않았지만 저의 증명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의사는 어떠한 것으로 진단을 하죠? 뒤에 보시는 그림처럼 어떠한 청진기, 그죠? 요즘 그리고 감기에 걸리면 또 설사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도 한번 눌러봐야겠죠. 몸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의사들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은 처방을 뭐로 하죠, 여러분? 바로 의사들은 처방전, 그죠? 처방전을 안 주는 의사는 없죠. 그래서 약물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도구를 쓰고 또 약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 이제 의사고요. 저는 신만인 저는 뭐로 진단을 할까요? 바로 우리가 말로써 진단을 합니다. 또 상담사인 저는 또 뭐로 처방을 해줄까요? 자, 바로 말로써 처방을 해주죠. 자, 저는 말로 진단하고 말로 처방을 해주는 상담사입니다. 제가 무섭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 30분 정도 3번 만나면 여러분들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시네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시네요. 스마트폰 가몰입이시네요. 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떤 말을 많이 하셨나요? 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요즘 나이를 많이 드실수록 이렇게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하죠? 이렇게 TV하고도 대화를 하고요. 또 혼잣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혼잣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요즘 좀 외롭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말을 주로 하시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과 잘 잤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뇌 속에 생성되는 호르몬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자는요, 2시간을 자든 9시간을 자든 아침에 잘 잤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뇌는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 좋은 말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물을 먹으면서 와, 물맛 진짜 좋다, 시원하다, 또 창문을 확 열어 제끼면서 와, 날씨 진짜 좋다, 이런 말들을 뱉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우리 뇌는 똑똑한 어떤 작용도 하지만 단순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웃는 것과 정말 즐거워서 웃는 것을 우리 뇌는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상담 이론 중에요, 웃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라. 제 자녀가 있는데요, 제 어린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비면서 잘 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자녀의 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버님, 우리 아기가요 왜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좀 행복했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하는 말들을 따라하는구나. 그죠? 이제 우리의 이런 감정들도 그대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라. 2017년도 지역사회 어떤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하루에 여러분 20쌍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7년 통계 연보에 따르면 하루에 11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뭐 상담 전문가에게 무슨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죠? 네, 바로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런 성격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네. 대화,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비난하고요. 경멸하고요. 해서는 안 되는 우리 입에서 주먹이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 코칭의 대가인 최성혜 박사님은 우리 대화가 종류가 3종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비 거는 대화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게 바로 시비 거는 대화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잠이 오냐? 공부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이런 것들이 바로 시비 거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면하는 대화입니다. 자, 외면. 뭐를 외면해야 하냐 버리면 그 사람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외면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다가가는 대화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공감 있는 대화, 경청,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가가는 대화죠. 자, 첫 번째, 시비 거는 대화.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께 명절이 지났어요. 그런데 또 제사입니다. 네, 저희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저께 명절 음식을 했는데 또 제사 음식을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물론 저희 집에 계신 아버님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비 거는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대한민국 며느리들 다 하는 거 왜 유세야? 너만 며느리야? 이게 힘들어. 이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군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비를 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시비 거는 대화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대화죠. 자, 두 번째, 외면하는 대화입니다. 그저께 명절 음식을 했는데 또 제사 음식을 하려니까 가슴이 답답하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면하냐? 갑자기 팔짱을 끼고 이번에 조카 녀석 대학교 들어간다는데 5만원짜리 챙겼어?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했던 감정을 외면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침묵을 해버리는 거죠. 신문만 보거나 운전만 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상처받죠. 그래서 두 번째, 외면하는 대화. 그리고 세 번째는 다가가는 대화입니다. 그저께 명절 음식 했는데 또 제사 음식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다가가는 대화를 하는 멋진 남자는 우리 집 제사가 좀 많지? 그런데 어쩌겠어. 1년에 몇 번 있는 거 가서 어머니께 인사도 드리고 좀 합시다.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아니야 여보, 그냥 우리 빨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다가가는 대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을 연습해야 되고요. 훈련해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책을 보면요, 이 말하고 관련된 책들이 많이 출판되어 있고요. 베스트셀러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언어의 온도, 이기는 습관, 그죠?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결정된다. 또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또 아들과의 대화법, 이런 것들이 바로 대화, 말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대화를 우리가 훈련하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통, 관계를 잘하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5가지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5S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sorry입니다. sorry. 그죠?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미안한 말을 잘 하지 않죠. 다리를 딱 밟아놓고
왜 댁발이 내 밑에 있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안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깜빡이를 켜면 요즘 사람들은 뒤에 있는 차가 더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깜빡이의 의미가 바뀌었나? 그죠? 근데 그럴 때 창문을 열고 이렇게 손을 들면 그럴 때는 좀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바로 sorry, 미안하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sorry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하더라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simple입니다. simple. 자, 이게 뭐냐면 단순한 이다라는 얘기죠. 심리나 상담에서는 이 심리적 게임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 어제 네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 그래, 내가 오늘 너한테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밥도 안 챙겨주고 한번 두고 보겠어. 그죠? 이렇게 오래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살자. 제 딸은요, 저한테 엄청 혼나고요, 바로 저한테 하트를 날려줍니다. 아빠 사랑해. 이런 것들이 저는 심플, 단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서프라이즈, 감탄입니다. 감탄. 우리가 안 늙는 사람들은요,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대화할 때 리액션, 감탄을 많이 해준다는 것이죠. 오, 아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궁금하다. 이렇게 감탄, 리액션을 해주는 사람들이 소통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서프라이즈.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스윗죠. 달콤한 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요, 10가지 일을 한다라고 치면 보통 7가지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가지 정도는 내가 의무적으로 나한테 좀 의미 있는 거를 찾고 또 재미있는 것들을 찾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부정적인 풍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참어, 어디 가서 화가 났는데도 말하지 않아, 또 어떤 갈등 상황, 스트레스 상황들이 나한테 이런 것들이 쌓이죠. 이런 것들이 쌓일 때 누가 그거를 딱 건드려주죠. 바로 그거를 건드려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만만한 사람인데요, 그게 대부분 가족이죠. 나하고 친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커다란 풍선들의 바람이 이렇게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런 스윗한 것들을 많이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위트도 네 번째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그죠?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요, 웃으니까 행복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웃을 때가 어느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어느 때 가장 많이 웃는지 조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한 연구자에 의하면 우리는 바로 인사할 때 웃음을 많이 짓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옆에 있는 어떤 동료 또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먼저 웃으면서 이야기해주자. 이게 5번째 중요한 소통의 요소가 바로 스마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건강한 대화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리자면 미인대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친구를 만났을 때 미소 짓는다라는 것이죠. 옆에 친구를 보고 이렇게 웃으면 관계가 잘 된다. 자, 인은 뭘까요? 바로 인사하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인사하고, 자, 저는 세 번째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바로 대는 뭘까요? 바로 대화를 걸어주는 거죠. 내가 먼저 대화를 걸어주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 칭은 뭘까요? 바로 칭찬하자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바다의 포식자인 고래조차도 춤추게 하는 게 바로 칭찬이죠. 우리가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상대방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죠? 안경 바뀌셨네요. 머리 하셨네요. 그죠? 살 빠지셨네요. 살찌셨네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칭찬인데요. 우리가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 걸고 칭찬하자. 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것들 중에 오늘 일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 연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가장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다양한 사람들이 1순위로 가족을 뽑았습니다. 가족. 하지만 우리는 또 이 가장 친해지고 싶은 가족들은 또 가장 많이 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써, 언어로써 가장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지만 또 우리 가족들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죠. 또 우리는 말로써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어이구, 지아비도 청국장 좋아하더니 당신도 그렇게 청국장을 찾아?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걸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특히 우리 가족들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도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강한 대화,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한 대화법을 인지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건강한 대화법 소개해드린 마음심자를 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것들을 콕콕 집어주는 10만이 임국한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